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오늘 반등을 조금 주고 있고요. 뭐 크게 최근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냥 횡보세. 그래서 5월 3일 이후로 계속 박스권에 대한 행보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알트코인은 어떻고 비트코인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불장 탈출 알트코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장이 근처는 왔었는데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신호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를 진입을 해서 뚫어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세 시장이라고 그러죠. 강세 시장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 근처에 왔다 머물고 하다가 이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들 흐름은 이래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일부 알트들이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르고는 뭐 8%, 장중에 이제 10% 넘어갔다 왔죠. 파워레츠도 마찬가지. 반등. 근데 큰 반등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반등으로 좀 보여져요. 리스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크게 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가는 게 아르고 하나뿐인데 그것마저도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반대로 보면은 빠지고 있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보합에서 하락까지 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알트 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는 있지만 진입할 수 없는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급등 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불장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 급등 코인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불장으로 칭했을 때, 그죠? 강세장이라고 칭했을 때 여길 뚫어줘야 시장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알트들이. 근데 이제 자꾸 근처에 오다가 멀어졌다. 근데 멀어지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급등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 자리가 급등될 수 있는 자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급등이 되면서 동시에 오를 폭이 더 많아집니다. 기존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왔으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30% 오를 거 지금 밀렸다 가주면 어떻게 오를 폭이 많게는 50에서 60%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알트들이 안 가다 보니까 나한테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트 시세가 이 강세장이라고 하는 게 넘어가 주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거나 기준치에서 벗어나거나 계속 이제 횡보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상승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강세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이 아니고 그냥 한 20%에서 1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밀리는 코인들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스다. 피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시가 자리가 무너졌어요. 이게 2월 27일 날 시가 자리가 697원이었거든요. 그 지금 620원 정도 왔잖아요. 이미 망가졌는데 이런 애들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후에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밀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시세 분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차이인데 여기에서 강세로 갈 거냐, 많이 밀렸다가 강세로 갈 거냐, 이게 개념 차이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피스만 이런 게 아니고요. 밑으로 있는 코인들이 다 마찬가지. 아크나 뭐 이뮤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 계속 횡보세 밀리고 못 가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애들도 보면은 한 번 더 밀린다고 했을 때 1,000원까지 다시 오거나 1,000원 붕괴가 되면 오히려 메리트가 생겨요. 그래서 급등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시장이 빠졌을 때 알트코인들이 지금보다 더 조금씩 눌리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30%씩 빠져라, 뭐 20%씩 빠져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흐름상 불장 기준하고의 강세장 이쪽 기준하고의 거리가 좀 멀어졌을 때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을 다 떼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당장 불장은 강세장은 안 오니까 강세는 아닌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들이 좀 뚜렷하게 강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이번 알트 전반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먼저 찾는 사람이 이번엔 수익도 먼저 보게 될 거고 탈출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찾아내는 게 이번에 숙제가 좀 될 거다. 대신에 당장 불장은 기간으로 따지면 시점으로는 불장 라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장 공격적인 건 할 수가 없고요. 추가 매수도 가감하게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좀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 상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다른 코인들 왜 다 빠지는데 아르고나 파워레저 반등 주지 않냐. 가는 애들도 있지 않냐. 저거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간다고 보는 거는 이제 요렇게 진짜 시장과 별개로 많이 멀어져서 진짜 강세로 가주는 애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눌렸다가 그냥 단기 반등. 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단기 반등 정도로 봐야지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 기술적인 반등, 그냥 단기 반등. 그러니까 그냥 시장 상황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단순히 올라가 주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럼 뭘 사야 돼? 뭘 대응해야 돼? 누굴 준비해야 되냐? 하는 거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자,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들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알트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포인트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된다는 게 현재 핵심 포인트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비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비트 플러스 이더리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최근에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 올해는 불가능할 거고 내년 정도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뭘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제출해야 돼서 뭐 승인받고 뭐 요렇게 하거나 또 뭐 소송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인은 어렵다. 자, 그래도 이더리움 내용만 보면 사실 뭐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트하고 이제 평소에 보면은 상승 때나 하락 때나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비트가 지금 8,600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의 흐름, 여기 상승 크게 오고 나서 조정받고 있잖아요. 요런 자리하고 이더리움도 동일합니다. 상승을 크게 주고 나서 조정 자리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보다 살짝 더 눌린 느낌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승폭 비례했을 때 하락폭을 따지면 조금 더 밀린 건 있어요. 그래도 유사하게 모양을 유일하게 맞춰가는 애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는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기 최근에 5월에 들어오고 나서 최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그 후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박스권입니다. 박스. 전체적인 그 박스 안에서 그냥 움직임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박스권에 있고 횡보가 나오면서 좋아진 거는 뭐냐면 하락 제한적인 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것도 이더리움하고 유일하게 알트코인은 이제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알트도 상황이 좋아지면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펌핑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건 우리가 딱 지목해서 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애매한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알트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 대신에 비트는 하락 제한을 받으면서 횡보가 길어지고 있고 상승폭이 오히려 지금도 계속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얘하고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략을 한다 그래도 비트 아니면 이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단기 저점 폭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비트하고 이더는. 이게 이제 뭐냐면 폭인데 폭. 상승률이나 뭐 하락률로 따져도 이제 똑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바닥선 라인이 바닥이 여기였으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뭘 나타내는지 꼭 추세다, 아니면 뭐 보조지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상승 확률로 그걸 퍼센테이지로 값을 환산했을 때 따지고 보면은 이 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바닥 라인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자, 그러면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을 깊게 받은 상태예요. 비트도 뭐 나왔다 반등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준 건데, 결국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바닥이 높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으로 보통 봅니다. 추가 상승. 지금 자리에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반등 이후에 5월 5일, 5월 6일부터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오늘에서 내일 정도가 기회가 생기는데 뭐냐면 비트가 다시 단기 이평을 회복하는 순간 앞전, 진짜 짧은 앞전 여기 박스 상단 자리 있죠. 그러면 한 9천 정도 될 것 텐데 대략 9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고 나머지 코인들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비트 상황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도 조금 줄여놓고 현금도 만들어 온 상태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상승이 되지 않고 짧은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또 빠른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손절 자리도 가깝지. 상승 나오면 9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도 괜찮고. 그래서 특별하게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 뭐 얘는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좋은 모양을 갖추어 놓은 코인은 비트하고 현재 이더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